자, 저번 시간에요. 곱셈공식 활용, 도형에서의 활용, 파트, 대표 문제 유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 속에서 너네가 끄집어낼 수 있는 조건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근넓이가 나와 있습니다. 6개의 면의 넓이. 그러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AC 몇 개씩? 2개씩. 이 넓이가 얼마? 94라고 주어져 있고요. 모서리의 길이 A 하나 둘 셋 넷 모든 모서리가 4개씩 있죠. 그래서 4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결과가 얼마? 48이랍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12가 되겠죠. 대각선의 길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1호. 너네가 지금 이 대각선의 길이 공식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L은 이 대각선의 길이를 A라고 해보자. L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써도 되고, 아니면 모르겠으면 증명을 해보자. 길이를. 자, 어디에서 만들어내냐면 먼저 밑면에서 밑면에 대각선을 그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L이 아니고 A제곱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할 거니까 A제곱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C의 제곱이 달라붙을 거고, 따라서 대각선의 길이 L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럼 너네한테 물어보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곱셈공식 변형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얼마? CA로 나타낼 수 있고, 값을 대입해서 구해내면 되겠지. 다음 문제를 보면 83번. 자,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자연수의 나누기란 말이죠. 자, 8 나누기 3을 한다 해볼게. 그러면 너네가 여기 몫에 해당되는 부분이 2가 올 거라는 거 알고 두 수를 곱해서 6. 그리고 여기는 두 수의 차 2. 그래서 몫이라고 하고 나머지라고 하죠. 검산식을 적어보면 8은 3으로 나누고 곱하기 몫이 달라붙고 얼마? 나머지 2.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네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나머지라는 거는 항상 이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어떻게 하느냐? 83번 문제를 보면, 자,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를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로 나누어주래. 너네가 신경 써야 될 건 가장 고차를 똑같이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자, 가장 고차는 x의 세제곱이야. x제곱에 x를 곱해줘야 x세제곱이 되겠지. 똑같이 만들어 줄 거니까 개수 4가 필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곱해줘야 될 식은 4x. 분배를 합니다. 4x에 얼마? 세제곱 빼기 4x에 제곱 더하기 얼마? 8x. 아까 숫자 나눗셈에서 이 두 식은 뺀다라고 했죠. 빼버리면 고차가 사라지죠.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마이너스 4x제곱 2x의 제곱 3x 빼기 8x 마이너스 5x 더하기 5. 그러면 선생님 계속 나누어 가나요? 아까 선생님이 나머지는 뭐라고 했어? 나머지는 나누는 것보다 숫자가 아까 작아야 된대.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차수보다 차수가 작아져야 돼. 근데 여기는 2x제곱, 여기도 x제곱, 차수가 같잖아. 근데 한 번 더 가는 거야. 자, 2x제곱이니까 x는 곱해줄 필요 없고 x제곱 앞에 개수 2니까 2만 한 번 더 맞춰주자. 그럼 분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4. 또 위아래식 빼줍니다. 얼마? 마이너스 3x 더하기 1. 그러면 여기 식을 한번 보라고. 차수가 1차죠. 3, 마이너스 3x. 2차보다 차수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놈을 뭘로 취급하겠다? 나머지라고 취급을 하겠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놈을 몫이라고 취급을 하겠다. 다음
90번 문제. 아까 우리가 나눗셈에서 금산식을 적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8을 우리가 3으로 나누었을 때 3이 6, 그래서 2. 8을 3으로 나누면 몫이 달라붙고 나머지를 더해준다. 이게 금산식이라고 했죠. 이 식 그대로 다항식을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px를, 그만 px가 뭐에 해당돼? 8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px는 8을 아까 3으로 나눈다 했지. 지금 3에 해당되는 게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뭐가 달라붙는다고? 몫이 달라붙는다고. 몫은 얼마? 2x 빼기 3. 그 다음에는 나머지를 더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7x 더하기 얼마? 5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px를 구하래.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이놈을 전개해서 px를 찾아내면 끝난다는 이야기겠지. 다음 100번. 자, 100번 같은 유형이 학교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자, 이 유형은 몫을 변형할 때, 자, 나누는 식을 변형할 테니 몫이 어떻게 또 바뀌느냐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조건 f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를 보고 fx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하십시오. 아, fx는 x-3분의 2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가 얼마다? r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이 식을, 똑같은 fx를 나누는 식을 바꾸겠대. 어떻게 바꾸겠대? 3x 빼기 2로 나누겠대. 그러면 여기 몫 자리와 여기 나머지 자리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이놈은 위에 있는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위에는 x 빼기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여기 3x 빼기 2에 뭔가를 곱해주면 x 빼기 3분의 2로 바뀔 거냐? 자, 3x는 있고 x니까 여기에 내가 3분의 1을 곱해준다. 가정을 해보자. 분배해볼게. x. 분배해볼게. 마이너스 3분의 2. 똑같아졌지? 자, 이놈 자체가 x 빼기 3분의 2와 똑같아졌습니다. 그럼 뒤에 qx 손댈 필요 있을까요? 없죠. qx 그대로 적으십시오. 여기까지가 위의 식이랑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 r을 손댈 필요가 있을까? 없죠. 더하기 r이라고 적으면 3x 빼기 2로 나눌 때 곱해지는 3분의 1 qx가 뭐 3x 빼기 2의 몫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손댈 필요 없이 변형될 필요 없이 r이다라고 말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포인트는 원래 식을 적어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적어놓고 원래의 식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붙여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자, 12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21번 항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해. 쉽게 이야기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 조금 더 이야기하면 x값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더라도 좌변, 우변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항등식. 그러면 이 항등식을 비교하는 방법은 첫 번째, 나열된 식을 모두 전개해서 좌변, 우변을 비교하는 방법. 개수 비교법. 그 다음에 x값에 숫자를 대입해서 좌변, 우변을 비교하는 방법, 수치 대입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놈은 첫 번째 풀이 개수 비교법을 한번 해볼게. 개수 비교법은 전개를 합니다. x제곱 더하기 2x. 뒤에도 전개합니다. 3x 더하기 얼마? 3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랑 같다. 그래서 좌변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 우변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따라서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5, b는 3. 선생님이 지금 풀이한 방법은 개수비교법. 자, 수치대입법을 합니다. 수치대입법은
자, 아까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좌변, 우변은 같아야 된다 했는데, 어떠한 값을 집어넣을 때도 조금 편한 방법이 있죠. 항 하나하나를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x 값을 떠올리면 더 편해. 여기는 x 곱하기 x 더하기 2니까 이 항을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x 값은 0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x 0도 있고 x 마이너스 2도 있고, 여기 항을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값은 x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좌변, 우변을 비교해 볼게요.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0 곱하기 2니까 0,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이니까 3, 좌변은 3입니다. 여기 0 집어넣어버리면 0, 0, b, b는 3이다. 바로 나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도 얼마? 0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니까 0,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 마이너스 2a, b는 얼마? 3. 그러면 마3은 7 빼기 2a. 2a는 얼마? 10. 따라서 a는 5입니다. 위의 결과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9번. 자, 129번도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자, 이놈도 보면 똑같죠? 좌변을 전개, 우변도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 항을 0으로 만들어준 x값을 빨리 찾아서 수치 대입법으로 풀 것인지 너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를 보면 이 항 0 만들고 이 항 0 만드는 놈들이 너무 쉽게 보이니까 선생님은 이번에는 수치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x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겠다. 그 다음 여기 x에 얼마? 4를 대입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x에 얼마? 1을 대입하겠다.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 ax 곱하기 x 빼기 1이니까 여기 0 만들어주는 x가 하나 더 보입니다. x에 0도 한번 대입해 보겠다. 제일 편한 거 0부터 생각할게요. 0부터 0 대입하면 0, 1 곱하기 0, 마이너스 4 더하기 6은 0 대입하면 이 부분 때문에 이 항 자체가 0,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 c 곱하기 0이니까 0. 그래서 b 값을 구할 수 있네요. 마4 더하기 6, 2는 마이너스 b,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2, b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찾았습니다. 다음 x에 선생님은 이거 0 되는 걸 그냥 쉽게 한번 대입해 볼게. 4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여기 0 되죠? 6은 자 이번에는 x에 4를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6은 좌변은 6. 그 다음 4 대입하면 4a, 4 빼기 1, 3, 얼마? 12a. 4 대입하면 3, 마이너스 6 더하기 얼마? 4c입니다. 따라서 12a 더하기 4c는 넘어가니까 12. 3a 더하기 c는 얼마다? 3이다. 이 조건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다음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가 0 되니까요. 1 대입하면 자 3 더하기 1, 4 곱하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6은 1 대입하니까 0이고요. 1 대입하니까 0이고요. 여기 대입하니까 얼마? C.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6, 마이너스 6. 여기서 C값 구했고 C값 대입하니까 A값 구해지겠고. 다음 137번. 자, 똑같은 항등식 문제입니다. 똑같은 항등식 문제인데 항등식의 표현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어. 자, 앞에서 항등식 문제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지. 항등식의 똑같은 표현 방법은 어떠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 어떠한 모든 문자를 k라고 해볼게.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그 다음 k의
관계없이 임의의 실수 K 다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 표현입니다. 그러면 항등식 표현을 알았다라면은 너네는 그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그 항등식을 표현하는 문자가 있는 거와 문자가 없는 놈의 계산 결과가 0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값에 관계없다라는 거는 어떠한 수많은 문자, 무수히 많은 문자가 들어와더라도 이 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0이라는 놈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야. 그러려면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 부분을 뭘로 만들어준다? 0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K에 관계없는 K에 대한 항등식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주어진 식을 너네는 다시 정리해야 돼. K가 있는 거와 K가 없는 걸로. 자, K가 있는 것들 물어볼게. KX 마이너스 2KY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없고 K 더하기 K가 없는 거 X 그 다음 더하기 Y 여기 3도 K가 없죠. 더하기 3은 뭐다? 0이다. 즉 K에 대한 항등식에 대해서 정리해 놓고 그 개수들을 뭘로 만들어 주라? 0으로 만들어 주라. 그럼 X 빼기 2Y는 0이 돼야 되고 X 더하기 Y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X과 Y 값을 구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만들어 내십시오. 다음 140번.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K에 대한 뭐가 돼야 되는구나? 항등식이 되어야 되는구나. K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야 되니까 나는 식을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구분해서 식 정리를 하겠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1이랍니다. 그거는 가장 쉬운 방법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져 있는 근을 먼저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여기 1 대입합니다. B에 K 더하기 1 다음 더하기 A에 K-2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은 뭐다?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대입하는데 써먹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뭐죠?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럼 너네는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야? K가 있는 놈과 K가 없는 놈으로 또 구분하겠죠. 그러면 K가 있는 것들부터 모아볼게. 자, BK, AK 더하기 A의 K. 그 다음 K가 없는 것들 A 더하기 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은 뭐다? 0이다. 여기를 간단하게 더 정리합시다. B 더하기 A의 K 빼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6은 0. 그렇게 하고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각 개수를 0으로 만들어 주겠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여기에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와 B의 값을 구해내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